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두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신과 진단 시스템은 증상 위주로 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우울감과 집중력, 기억력의 저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정신과 진단 시스템에 의하면 우울증 아니면 ADHD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원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우울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치료를 해주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병이 우울증이냐 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로토닌 부족부터 시작했느냐 도파민 부족부터 시작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세로토닌, 도파민이 각각의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보게 되면 자동차랑 똑같이 사람의 뇌에도 이렇게 보상회로라고 하는 마치 자동차의 악셀레이터 같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고통회로라고 하는 브레이크에 해당이 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해당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은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각각의 호르몬하고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상회로 시스템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 밥 같은 매일매일 뭔가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하는 식사를 하듯이 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먹고 뇌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상회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내가 뭔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재미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걸 하고 싶은 의욕, 이런 거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보상회로의 도파민이 그걸 달성했을 때 나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회로 시스템이 도파민을 공급받는 방향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은 약간 나를 뭔가 움직이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되면 이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너무 약해지면 나타나는 문제는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왜 무쾌감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뭘 해도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 반면에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바로 중독에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잠깐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컴퓨터 게임 이런 게 땡겨요. 아니면 술이 막 땡기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칫 방심하게 되면 막 내가 술을 너무 과음한다든지 너무 PC 사용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아니면은 음식물 제어를 잘 못한다든지 그거 말고도 성욕에 대한 제어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 보상회로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회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도파민을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뇌가 막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중독으로 이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통회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 우리가 뭔가 일정하게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큰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항상성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통회로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크게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게 왔다면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항상성에 위험이 온다라고 해서 이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불안감을 막 느끼게 돼요. 불안감을 느끼면서 공포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통회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내가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막 뜨거운 거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뒤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거에 대해서 내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잘 보는 내가 뭐 잘 모르다가 어디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게 세로토닌을 순간 낮추면서 이 고통회로 시스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미끄러졌을까?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것은 이게 미끄럽구나. 그럼 내가 이곳을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머릿속에 대책과 대안을 세우게 돼서 세로토닌 부족이 점점 해결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이 고통회로 시스템이 알려준 방식대로 어떤 길, 좀 미끄러질 수 있는 길을 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곳을 피해간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항상성을 잘 지키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간이 좀 편안하게 안정이 되게 지내기 위해서는 왜 자동차가 브레이크만 잡고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처럼 이 보상회로 시스템이 주로 많이 작동을 해야 돼요. 주로 많이. 그래서 한 8, 90%는 보상회로가 작동을 하고 나머지 1, 20% 시간 동안은 위험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해서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앞으로 좋은 일이 뭘까? 내가 이런 걸 하면 더 좋겠다.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이렇게 작동을 해야 뇌는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쪽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중독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 밑에 시스템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뭔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하고 피해야 되는 이런 상태, 불안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그런 증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욕도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나의 본능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쉽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세로토닌 부족에 의해서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서 또 이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도파민 시스템과 세로토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